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재탈환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80단대 9세대 낸드 플래시를 양산합니다. 독보적인 더블 스택 공정으로 낸드 시장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가 대다수가 공모 희망 가격 범위 상단에 초과한 가격에 주문을 써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대기업 계열사 IPO 사상 최초로 밴드 상단의 초과의 공모가를 정할지 혹은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를 택해 일반 청약 흥행을 노릴지를 놓고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출회하는 가운데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미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내심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어제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0.5%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미증시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디커플링이 심한 그런 양상이고요. 그러한 모습이 어제 너무나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도 지금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편은 아닙니다. 특히 어제의 상승 흐름이 사실상 뜻하지 않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기준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10월의 저점과 올 1월의 저점 이걸 이은 추세선을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흐름이 지금 시점에서 개선이 된다면 적어도 내일 한 번 더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1% 수준의 상승 흐름만 나온다면 시장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간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시장이 참 많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가 될 겁니다. 아쉽게 반도체가 오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연달아 1월, 2월, 3월 그렇게 달리던 반도체가 쉬니까 우리가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률도 사실상 조금은 좋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결국 또 옵니다. 그게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를 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 자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 수정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가지고 시장에 계속 접근하시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규모가 한 1,600
계약 정도를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래 시장이 이제 좀 고점에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4거래일 전에 5,700억 정도의 뭐 현물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7,500억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매도세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AI의 수혜를 입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이 피크아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은 실질적으로 한 440% 정도 증가했다.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음 분기부터 지금의 이제 고속으로 성장하는 이 성장의 퍼센테이지가 좀 꺾여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꺾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주가가 반도체 섹터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산업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돌리고 있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번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지금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밸류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반도체 섹터 내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나 반등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수 최근에 이제 추세 꺾였다 이야기 드리면서 네. 2,5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구간이 이제 갭이 열려 있던 그런 구간이라서 이 구간까지 일단 열어놓고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3거래일 전에 이제 저점을 잡고 아래꼴을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 5일선 위로 드디어 주가가 지수가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이평선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어떤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 관련 섹터들이 부각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시장을 좀 잡아줬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산만하게 많이 수급이 분산돼 있는 그런 네. 형태입니다. 아마 지수는 여기서 뭐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지속된다라면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버텼던 종목들이나 우상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만큼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88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178%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주가는 5에서 6%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당연히 좋게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 시점에 그리고 사전에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가정이 맞게 된다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있는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전선기계, 변압기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특정 시점에 악재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크게 안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이 매출액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거기에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갑니다. 기업이 뭐 한 해가 되든 특정 분기가 되든 어떻게 비용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감소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섹터 전체로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전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면은 결국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다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좋게 나옴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주가 상승은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 그와 함께 이제 이슈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이 장중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특정일 기준으로 뭐 10%, 15% 그렇게 올라간 게 크게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생태계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그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은 곧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은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더 바라보고 또 좋게 접근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수요도 앞으로 10년간 이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전력 기기라든지 뭐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점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며칠 전부터 그 HD 현대일렉에 좀 고점 징후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실적 나온 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연간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면서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고 이 AI의 전력 수요에 따른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그동안 많이 녹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4월 한 중순부터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8조 6천억 정도 되잖아요. 밸류적으로 향후 이제 나올 어떤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가 계속 반영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뭐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 그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는 관점으로 참여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주가가 바로 치고 가는 흐름은 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네. 일단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나서의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계속 가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5,600억으로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에서 터진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에서 네.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 구간에서 신규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떤 매도의 관점, 그러니까 손절의 관점을 좀 명확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전력기기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실적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SGC 에너지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14억 원으로 그리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66.5%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은 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한 8%대 강세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적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언제나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지금 감소하면서 나타난 실적 개선이니까 비용 측면에서의 감소가 영업이익의 개선을 이끌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 이것저것 살펴보았을 때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가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호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이벤트적인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실적이 지금부터 턴을 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그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저는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게 보기는 힘들고요. 오늘 주가가 8%나 올라가는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듯합니다. 기존에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없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모처럼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긴 하나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크지 않다는 것, 그걸 감안하고 주가의 흐름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2015년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나아지거나 지금 시점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설령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일정 부분 비중을 덜어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SGC 에너지의 경우에는 지금 뭐 건설 쪽에서 그래도 좀 흑자 기조를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건설 업황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제는 좀 건설주도 오랜만에 조금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조금 차별화되게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대표주 단에서는 그래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건설주들은 약간 차별화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 어떤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보다는 해외 어떤 플랜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주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뭐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같은 경우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 회사들 특히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제 국내 GS건설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를 좀 따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환율이 약세인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건설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주가 단위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고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전히 관련 섹터의 종목들 대부분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될 때까지는 관망 아니면 박스권 하단 자리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PB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방산입니다. 방산이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폴란드 정부가 우리의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는 천무 7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방산업계 전반적으로 군풍이 또 한 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방산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사실상 참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2002년에 방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액 총액은 1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120비 정도가 뛴 175억 달러이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급격하게 이런 수출액이 늘어났던 시점이 있는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수주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게 증가했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걸 현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요. 민간 기업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덕분에 R&D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더 활성화되었고 좋은 재화가 해외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K방산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았나 그리 보입니다. 앞으로 무기에 대한 판매,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의 K2,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무, 그리고 LIG 넥스원의 천궁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한번 이렇게 늘어난 산업이 바로 죽을 일은 결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방사는 한편으로 지난해 그렇게 좋았지만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적지 않아 듭니다. 올해 또한 여전히 좋은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는 사실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2개인가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리포트였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우리가 뭐 자주포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차, 비행기, 기타 무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방산용 또 산업용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전방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도 수주잔고가 960억이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사실상 올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를 조금은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다 보니 경영 환경이 좋습니다. 그게 동사의 영업이익률, 방산업에 속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고요. 자본 또한 상당 부분 확충을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보조지표 중 하나인 ROE라고 하는 수치가 20이 넘어가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산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상태나 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 흐름 모두가 괜찮습니다. 특정 산업이 꺾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실적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9일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찍은 이후 주가가 조금 밀렸는데 이건 사실상 동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그때 함께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7% 수준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29,7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고가로 형성하고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동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치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28,5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종목 코츠 테크놀로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음식료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음식료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왔는데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올라온 뭐 그런 성격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뭐 불닭볶음인가 저는 사실 매운 걸 못 먹어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왔고 최근 이제 음식료 관련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 이제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쟁의 이슈도 있었고 날씨의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을 일단 인상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료가 되는 이런 곡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기업들의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이 좋아진 상황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K-푸드 지금 뭐 굉장히 해외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냐면 원 재료를 해외에서 사오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이 잘 되면 좋은 부분인데 원료는 또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네.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쿠팡에서 우리가 쿠팡 와우라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월 5,000원 정도 되는 요 비용을 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쿠팡의 주가가 한 20%가량 급등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이거는 하나의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음식료 섹터 총선 전까지는 사실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총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들 인상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언급을 또 해주기도 하셨잖아요. 네. 뭐 최근엔 사실 뭐 삼양식품이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종목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삼양식품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인데요. 햇반 많이 드십니까 혹시? 저는 햇반 사실 안 먹습니다. 많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 네. 이제 집에서 좀 밥하기 힘들고 할 때 햇반을 애용을 하는데 지금 햇반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한 2년 내 지금 매출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게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제일제당이 뭐 햇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음식들 만들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김치 뭐 이런 거 집에서 비비고 이제 이런 거. 예, 집에서 이제 해 먹는 것보다 이제 또 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이제 호주라든지 해외에서도 이 김치에 대한 부분들 그들의 입맛에 조금 맞춰서 변형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CJ제일제당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금융 섹터들이 네. 일단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저 PBR 관련된 이 밸류 프로젝트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뭐 걸림돌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섹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들도 어떤 밸류적인 부분이 목전에 차게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리게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거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우상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J제일제당 네. 제가 타픽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오늘 음식료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좀 음봉으로 쉬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추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고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32만 1,5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CJ제일제당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금리 우려도 있고요. 실적 부진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우려감은 1분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2분기까지도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게임주 최근의 흐름 어떤가요?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네. 크래프톤만 그나마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게 1분기가 아니라 뭐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예로 들면은 뭐 아나운서님 게임 하십니까?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하죠. 해요. 대표님도 네. 안 하시고요. 저도 대표님 안 안 합니다. 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신다고요?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네. 저런 경우 많이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P 곱하기 Q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판매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곧 매출이 되는 건데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도 그것조차도 지금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지금 주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또 기존에 게임을 많이 접했던 세대가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고 있는 거죠. 사실상 게임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드라마가 나오고 또 너무나 재미난 영화가 나오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굳이 게임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조금씩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PC 게임이라고 하는 게 모바일로 지금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금방 물립니다. 게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명, 단순하게 평범한 수명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명,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습니다. 게임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작을 계속해서 내어놓아야 하고요. 이런 개발사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기를 잡는 것 또한 힘듭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 마케팅 비용 끝에 의외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업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게임, K게임이라고 해서 해외 수출 또 이걸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제가 최근에 읽어본 리포트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상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시장에서의 판호 발급이라고 하는 이슈가 큰데 이것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게임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활로가 그리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주들은 최대한 관망을 하는 건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 크래프톤에서 마침 이슈가 좀 나와 있습니다. SK스퀘어가 블록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렇게 좀 주가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 정도의 물량인데 사실 이게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 블록딜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빠진 부분인데 일단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크래프톤은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죠. 네. 우리 이제 PC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이 지금 인도에서 1위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70만 명이라는 유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거의 뭐 1조 가까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이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 지금 저항단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 섹터가 이제 올해 이렇게 좀 잘 뜯어보시면 신작 출시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부진했던 실적, 요게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래프톤의 주가는 우상향인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 측면을 보더라도 별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그 시점에 일단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다
하면 주가가 급등했던 네. 뭐 바이오 테마가 불었을 때 바이오 신사업으로 진출한 다음은 급등했던 그 시점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을 출시를 하고 매출이 앱 뭐 스토어에서 매출 이제 뭐 1등, 2등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전망치는 잘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는 시점부터 주가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팬데믹 때 사실 집에서 할 게 없어서 네. 마스크 쓰고 이제 갇혀 있던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좀 수혜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한 2년 반 정도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좀 꿈틀거리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좀 오랜 기간 쉬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기업의 밸류라든지 이제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잘 찾아가지고 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게임이 신작 출시한다 하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고 그 신작 출시 이후에 앱스토어에서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좋을 경우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게임주가 있는데 네. W 게임즈라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주주 환원에도 좀 힘을 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무상증자도 했었고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다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으로 우리가 기업의 밸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 볼 가치는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조금 다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보합권에 갇히게 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약보합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622선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낙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0.04%의 약세로 845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만이 홀로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39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추리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3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31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909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을 고려하면 오늘 그래도 적당한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사실상 들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던졌는데 사실상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대략 2615포인트 정도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와 함께 오늘 미증시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꼭 체크하면서 내일 장 잘 대비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긴 하나 그래도 결국 반도체의 시간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또 견디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간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시장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관찰되면서 장중 내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한 업종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된 하루였습니다. 하락한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준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으로 2.29%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서비스업입니다. 1.47%의 내림세, 화학 업종에서는 0.89%의 약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한 업종 순서로 좀 살펴보면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그래도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건설 업종으로 1.35%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속 업종에서도 1.29%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실적 시즌이 아니겠죠. 그런 만큼 일단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고 실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코스피가 5일선 위에서 일단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여기서 전환이 되는지 저점을 지켜주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증시에서 이제 전일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제 도지로 양봉이 나왔는데 전일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오늘 밤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도 여기서 추세를 완전히 상승으로 다시 돌려서 전고점 구간인 뭐 2,770포인트 이런 구간들을 돌파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20선까지의 반등 정도 그리고 박스권 흐름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이제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매매도 쉽지 않고 투자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향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실적을 짚어주셨는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실적은 일단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성적표를 줄곧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네.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은 실적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 기업들은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경영이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몇몇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긴 하나 대다수가 반도체였고요. 그걸 제외하면 아마도 아쉬운 흐름이 기대가 되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테슬라의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중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중국이 기존에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을 때 제품은 꽤나 많이 조악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품질,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산업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차 전지고요. 두 번째가 배터리고요. 세 번째가 태양광 패널입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을 계속 해당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할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테슬라가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실적은 무너지게 마련인데 이 부분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셀 업체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되고 성장은 할 수가 있으나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성장이 조금 더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는 사실상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토대로 내일 시장 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방산주 내에서 코츠테크 놀러줍니다. 고객사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주 잔고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500원, 손절 라인 22,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CJ 제일제당입니다.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 라인 32만 1,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공작기계 관련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위아였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있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임상실험과 종양실험과 관련한 종목 CNR 리서치였습니다. CRO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임상 계획을 승인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현대위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7,300원이었고요. 오늘 장중 고가 57,500원까지 올려 세우면서 매수한 가격보다 200원 윗지점까지는 올려 세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오늘 하루 동안 0.3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CNR 리서치였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1,951원이었습니다. 고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220원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하루 안에만 지금 목표가를 한 번에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표가를 2,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2,22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고요. 수익률 13.79%로 나타났습니다. 두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